인물야당, 승지의 직감, 점쟁이의 예언. 세조 9년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특히 동짓달 초와 흐렛날에는 기온이 급강하여 혹한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한 임금은 옥에 갇힌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며 걱정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죄수가 얼어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세조는 갑자기 내관을 불러 형방승지를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때 시각은 오경, 즉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으므로 사람들 대부분이 곤히 잘 시간이었습니다. 어명을 받은 내관은 불이 나게 달려가서 숙직하고 있는 형방승지에게 왕명을 전했습니다. 전하께서 형방승지를 급히 부르시오. 형방승지는 허둥지둥 의관을 갖추고 내시의 인도를 받아 침전 마루에 엎드렸습니다. 신을 찾으셨나이까? 세조는 방 안에서 엄숙히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매우 추워 더운 방에서 털옷을 겹쳐 입어도 견디기 어렵구나. 하물며 옥중에 죄수들이 이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을까 염려되니 먼 지방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서울과 가까운 지방의 죄수 중에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속히 확인하여 아뢰어라. 임금이 이리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옥 죄수가 얼어 죽는 일도 문제이지만 급사한 사체를 두고 누구인지 몰라 혼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죄수와 살아있는 죄수의 형량이 바뀌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방승지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죄수들의 범죄에 따라 그 경중을 낱낱이 조사하여 책자에 기록해 두어야 하지만 날마다 처리하기에는 번거로워서 미적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긴급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때 형방승지는 바로 나가지 않고 즉시 아뢰었습니다. 성녀가 이에 이르시니 하나라 우왕이 감읍할 것입니다. 신이 평소에 직분 안에 있는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므로 나가서 죄수 문서를 조사하지 아니하고도 아옵니다. 그러면서 형방승지는 현재 의금부에 갇힌 죄수는 몇 명이라고 먼저 대략적으로 아뢰었습니다. 형방승지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소매에서 작은 책자를 꺼내 무슨 죄로 갇힌 자는 몇 명이라는 등 제목별 잔영기간으로 분류된 죄수가 각각 몇 명인지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아무 기대 안 하다가 뜻밖의 보고를 받은 세조는 깜짝 놀라고 감탄하면서 형방승지에게 내전 안으로 들어오라 명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라. 형방승지는 긴장하여 등골에 땀을 흘리며 들어갔습니다. 세조는 그런 형방승지를 가리키면서 중전을 쳐다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보배 같은 신하로다. 그리하여 추운 날 숙직했던 형방승지 윤필상은 세조의 신임을 크게 받아 이후 여러 단계를 건너뛰며 초고속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윤필상의 직감이 적중한 사례였으니 세조가 부르기 전에 윤필상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밤 너무 추워. 아무래도 전하께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불쌍히 여겨 위무하실 것 같아. 이렇게 미리 헤아린 윤필상은 장안 안에 있는 감옥 죄수들의 범죄의 경중과 수용장기들을 참고해서 작은 책자에 상세히 옮겨 적으며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내관이 찾아왔고 앞서 밝힌 대로 세조로부터 훌륭한 신하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윤필상은 일찍부터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비상했으며 한 번 본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몸집은 작았으나 대담하고 지혜가 많았으며 눈치가 매우 빨랐습니다. 젊어서는 가난했지만 총명한 두뇌와 실행력 강한 처신으로 출세에 성공했습니다. 윤필상은 누구보다도 정보의 가치가 중요함을 알아채고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상대를 파악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윤필상은 1467년 이시해에 난 때 반란의 기밀을 미리 알아내고 이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공으로 특진했습니다.
그는 건주의 정벌 때도 그런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당시 건주의의 여진족이 요동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 본토와 조선 북방을 자주 침범하고 있었는데 명나라가 건주의 정벌을 계획하고 조선에도 군대를 요청하자 조정에서는 즉각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문신 윤필상이 건주의 여진 토벌의 총대장으로 임명되자 무죄를 지닌 장수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신임을 바탕으로 출정한 윤필상은 장수와 군사를 부서별로 나누고 무엇보다 군사기밀을 지키는 일을 엄히 다스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진족의 첩자를 보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군사 5,000명으로 토벌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윤필상은 젊었을 때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유명한 복술가에게 자신의 운명과 재수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점을 잘 치기로 소문난 그 복술가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주었습니다. 수의 구룡 종사오 삼지리마. 그 뜻인즉 수명과 벼슬은 모두 융성하나 다만 삼림 아래에서 죽게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면 그리로 가지 않으면 될 텐데. 그 예언을 들은 윤필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무지 삼림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필상은 아리송한 말이라 여기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윤필상은 형방승지 때 숙직하다가 임금을 아련한 일을 계기로 승승장구하여 영의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 별다른 큰 탈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산군이 즉위하고 갑자사화가 일어나면서 윤필상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자사화는 태비 윤씨와 관련하여 많은 선비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며 연산군은 생모 윤씨가 폐위되어 사약을 받고 죽은 일에 관계한 신하들과 윤씨 보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윤필상도 그중 하나로 졸지에 멀리 전라도 진도로 귀향을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윤필상이 진도에 도착한 지 며칠 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농부가 밥 매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른 일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상님의 밭에서 만나세. 무심결에 그 말을 들은 윤필상이 문득 언젠가 들어본 듯한 지명이 있기에 방금 무슨 말을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일꾼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상님의 밭에서 모이자고 한 말입니다. 상님이란 소리에 윤필상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이상히 생각하며 상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손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리쯤 가면 상님, 중님, 하림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를 통틀어 삼림이라고도 합니다. 윤필상은 비로소 지난날 삼림의 예언을 깨닫고 하늘을 쳐다보며 호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 연산군이 보낸 사람에 의해 윤필상은 삼림에서 죽었으니 그때 나이 77세였습니다. 예언과는 별개로 윤필상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1493년 초 영의정이었던 그는 불교를 숭상한다는 이유로 강길하고 탄핵받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훗날 1498년 무오사화에 참여하면서 탄핵 정적 이목을 김종직의 문인으로 엮고 제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연산군 10년의 폐비 사건 관련자로 지목됐고 윤씨 폐위를 막지 못했다는 죄로 취재되어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비들 참화인 사화로 희생됐어도 동정받지 못했고 그는 국사를 의논할 때 임금 뜻에만 잘 영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필상은 중종 반정 후에 신원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